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능사 예제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저번 시간에 한 예제 정도를 소화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기초 과정은 돼요. 자, 근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아일랜드 면 가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켓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닫힌 영역을 제거하는 게 포켓 가공인데, 이 포켓 안에 또 어떠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밑줄을 긋는 부분이 제거 대상이고, 이 부분은 남겨놔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영역 안에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칭해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아일랜드, 섬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제거하는데,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의 높이를 따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니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고, 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돌출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파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일랜드에 있는 이 높이가 이 소재의 높이하고 틀리게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높이는 Z-5고, 여기는 Z0으로 하고, 여기는 Z-1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한꺼번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작업이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캠을 실행을 시켜서요. 이거는 전에 작업했던 거고, 새 파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100에 100으로 사각형을 그려보죠. 자, 100에 100으로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사각형을 그리는데, 얘는 80에 80으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다가 원을 하나를 그려보는데, 한 30 정도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파내겠다, 이 안에를 파내겠다라고 한다면, 가공 그 대상에서 제로 설정해서 대각 모서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 높이를 한 50 정도를 줘서 소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소재 설정하고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포켓 영역, 이 부분을 파내겠다 확인 누르고,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는 50 정도로 주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아니지, 이게 페이싱 작업으로 갔네요. 페이싱 작업이 아니고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대상 범위로 하고,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 그다음 표준으로 하고, 다 됐고, 일단은 가공 깊이를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가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파인다는 얘기예요. 포켓 영역, 즉 여기 잡은 이 영역 안에를 제거하는 거예요. 안에를 제거하는 건데, 만약에 이때 체인을 안쪽에 있는 원까지 같이 선택을 한다면, 체인 추가를 해서 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다면 얘가 작업하는 것은 이 원과 이 두 개의 사이만 제거를 해요. 이 범위와 이 범위 사이, 그 사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되겠죠. 이 부위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얘를 남겨놓고, 얘를 작업하는 걸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포켓 가공 형태인데, 근데 이 그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의 높이를 나는 Z를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싶다. 이 면에, 이건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의 표면의 높이를 Z-10으로 하고 여기를 Z-30으로 하고 여기를 Z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Z-10인 위치로 이 대상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이동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동 기능에서 투영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동에서 투영 이동, 얘를 투영 이동을 시킬 건데 마이너스 10까지 투영 이동을 시키겠다. 그럼 얘가 이제 투영 이동이 되는 건데 이동을 체크하겠습니다. 복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얘를 틀어보면 이렇게 높이 값이 틀린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0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똑같아. 일반 가공을 했을 때 똑같아요. 하지만 얘를 가공 형태를 아일랜드 면 가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대상 도형의 윗면을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보시면은 경로가 기본적으로 외곽을 파는 건 그대로인데 여기 보면 위에 부분을 제거하는 툴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원의 Z값에서 경로가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한번 보면은 작업을 하는데 이 부위 위에 있는 마이너스 10 이 부위에서 지금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죠. 경로를 확인했을 때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위 현재 여기 위치에 Z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를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0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30 작업하고 있고, 이 면, 이 대상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대상인데 이 아일랜드 높이의 Z-10인데 이 높이에서 윗면을 제거해주는 경로를 생성한다. 그래서 아일랜드 페이싱 또 아일랜드 면 가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 면의 높이가 Z-10에서 작업이 되고 여기는 Z-30이라는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떠있는 섬 같은 형태에서 윗면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아일랜드 면 가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걸 작업을 할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로를 생성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작업하는 경로가 마이너스 30에 가서 바로 작업을 해요. 좀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진입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수직으로 그냥 바로 꽂아버렸어요. 물론 이제 민날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진입할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헬리컬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진입할 때 이 헬리컬 부분을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황삭에서 진입 동작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수직으로 꽂은 거고요. 이게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최소 반경을 10%에서 45% 사이에서 적용을 하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얘가 돌아갈 때 이 원호의 반경을 1에서 4.5 그 범위 내에서 생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Z 높이는 이 헬릭스가 시작하는 높이에요. 우리가 Z0에서부터 얘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1부터 헬리컬 그 경로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XY 여유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 헬리컬을 진입을 할 때 최종적으로 그 가공해야 될 영역, 이 외곽이죠. 이 외곽에서부터 얼마만큼 간격을 띄우고 작업할 거냐. 왜냐면은 얘가 이제 거칠죠. 아무래도 이렇게 진입을 할 때. 그러면은 정치수로 여기를 만약 0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 가공면과 이 가공 경로가 서로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약간 최종적으로 작업할 부분을 여유를 주겠다. 즉 헬리컬로 들어갈 때 굳이 외곽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고 헬리컬을 진입을 하겠다.
그 간격인데, 이 간격이 너무 커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너무 커버리면 그 헬리컬로 진입할 수 없는 공간이 안 나오겠죠. 잘못하면 이 간격이 너무 그 간격을 넓게 주면. 그래서 얘는 정삭 간격보다 좀 크게 주시면 됩니다. 보통 정삭을 0.5보다 작게 주죠. 그래서 여기를 정삭 여기를 얼마 전에 0.2를 줬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 0.2 정도로 주시면은 정삭 그 범위를 얘가 침범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Z방향 진입 각도는 그 일반 공구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헬리컬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헬리컬로 진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커터 종류를 많이 쓰죠. 그때 이 커터에 경사로 진입할 수 있는 각도가 커터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 각도가 뭐 1도냐 2도냐 3도냐 그거를 값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평행도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기가 날이 있을 경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커터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서트 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터하고 이쪽 이 경사 각도, 허용할 수 있는 경사 각도가 3도에서 한 5도 정도가 돼요. 이 각도 값을 넣는 겁니다. 이거는 공구를 살 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이 부위가 아까는 그냥 다리로 쭉 내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삥 돌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날을 먹지 않겠죠. 저희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이 부위에서 삥 돌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고 나서 최종 바닥에서 휘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측면 정사까지 했는데, 자,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작업을 하네요. 즉 깊이 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서 나는 3mm 간격으로 작업을 하겠다 해서 확인을 하시고 재생성하게 되면 이제 경로가 많아지죠.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조금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mm 간격으로 해서 얘가 들어간다. 3mm 간격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위에를 제거를 하다가, 자,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의 그 아일랜드 형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겨놓고 다른 부분을 제거를 하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면을 한번 그 마이너스 10에서 제거를 해주고 내려가는 겁니다. 깊이 가공을 쭉 하다가 아일랜드가 있으면 그 부위를 인식을 해서 얘가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꺼번에 내려가는 건 무리가 가고, 그리고 진입할 때도 헬릭스로 진입하기 때문에 민날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정한 거는 깊이 가공을 체크했고 진입 복귀할 때 헬리컬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나 지금이나. 근데 가공 방법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코너 R이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만약에 지금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생기는 R은 여기가 0.5R이 생기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형상이 여기에 특정한 R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2R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 체인 클래스로 얘를 R 처리를 하는데 2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R이 2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재생성을 했다 하더라도 가공하고 나면 이렇게 미절삭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툴을 생성하겠다. 그게 재가공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공구를 2R이니까 4파이짜리 평행드밀로 바꿔서 절삭 조건을 여기를 재가공을 체크를 하고 재가공을 체크하고 일단은 확인을 해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처럼 이 코너 부위만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자, 생성하는데 지금 진입복귀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좀 틀리네요. 그죠? 여기 나올 때는 R 부분이 있네요. 그럼 조건에 가서 얘를 똑같이 들어갈 때 나같이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 확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10% 정도만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이 특정 부위만 가공하는 툴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재가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파이짜리로 작업한 거고 이게 이제 4파이짜리를 가지고 제거를 해서 이 부위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276페이지에 있는 열린 포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린 부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형상으로 본다면 제로 사이즈로 될 만한 것을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고요. 자, 소재 크기를 얘로 잡아 보겠습니다. 얘로 잡고 잡는다라고 하면은 제로 설정해서 대각 모서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소재를 잡고요. 얘를 50 정도를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경로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부위가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위는 좀 경로가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소재의 크기를 이쪽을 약간 이동을 시켜보죠. 직선에서 평행선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한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서 트림 기능으로 트림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우고요. 자, 그럼 재료 설정을 다시 대각 모서리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료 설정을 해주시고 얘를 50으로 하고요. 이렇게. 자, 얘를 이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원형 부분은 없애버리죠. 일단은 걸작거리니까 재가공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재가공 빼고 체인에서 원형 부분을 빼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윤곽 가공으로 해도 돼요. 윤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윤곽 가공으로 하지 않고 이런 영역이었을 경우에는 한번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 부위를 트림한다라고 하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체인에서 이 부위만 체인으로 잡고도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 체인이 이 부위만 잡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 기본 표준 가공으로는 안 되고요. 열린 포켓이라고 하는 이 작업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포켓 영역이 열려 있지만 가공 경로가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경로가 진입을 할 때 일단 깊이 가공을 끄고 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해보면 얘가 굳이 가운데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헬리컬로 여기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헬리컬로 진입할 필요 없이 밖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닫힌 체인의 표준 포켓 사용을 끄시고 가운데 시작했다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정삭 한 번씩 제거를 해주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황사 포켓 가공 형태인데, 이거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이 패턴 해보고 이 패턴 해보고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가면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형태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트루코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 가공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의 뭐 일반 머신 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램프 진입할 때, 헬릭스 진입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정삭 작업에서 딱히 특별히 설명드릴 게 정삭, 이제 가공 횟수는 맨 마지막에 외곽에 정삭을 할 때 몇 번을 할 건지 횟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하는 간격이에요. 절삭량, 정삭으로 절삭해야 되는 양.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횟수는 얘와 얘는 좀 틀려요. 이거는 가공 횟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제거하는 이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반복 횟수는 만약에 횟수를 한 번을 주게 되면, 두 번 주게 되면 한 번 정삭할 때 그 자리를 그대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반복해서 지나간다. 이제 그 자리를 똑같이 지나가는 것을 반복 횟수라고 하고, 가공 횟수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작업할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켓 작업을 할 때 어떤 끼워 맞춤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정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중복 보정을 체크하고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측 윤곽 정삭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켓 작업을 할 때 안에 이렇게 영역이 있고 할 때 정삭 작업을 측면 정삭이기 때문에 이 대상의 외곽과 안쪽에 있는 아일랜드 대상 외곽을 정삭으로 하겠죠. 할 때 외측 윤곽을 정삭으로 안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능을 평상시에는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한번 체크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지금 작업을 했는데 쭉 가다가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정상 여유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 부위를 정삭 작업으로 제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부위가 지금 제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황삭으로 된 건데 이 부위를 정삭으로 제거하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부위를 체크를 꺼버리면, 이 부위를 체크를 끄잖아요. 끄면은 얘가 정삭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작업하는 걸 보면 황삭으로 쭉 제거를 하고 나서 정삭을 안 하고 끝내버려. 외측에 정삭을 해야 되는데 정삭을 안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꺼버렸기 때문에 이 정삭을 안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기능을 체크하는 기능이 왜 저기에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 도형이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는 일단 지워보고요. 자, 지금 대상 도형을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얘가 되겠고요, 하나는 전체 외곽 사이즈가 되겠고, 하나는 이 안쪽에다가 대상을 그렸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위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자, 해칭으로 한번, 해칭으로 안 되겠구나. 이 부위만 만약에 내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물론 윤곽 가공으로 해서 트림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표면 가공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표면 가공인데, 이 표면 가공을 이용을 해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 체인을 선택을 해 볼 텐데, 이 외곽 사이즈와 이 안쪽에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를 표면 가공을 해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면, 이 부위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할 때는 윤곽 작업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켓 작업을 이용하면
이 부위만 제거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한다. 얘들 경로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위, 즉 외곽 부위만 알아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외곽 안쪽에는 이 부위는 정삭을 지금 해야 되는, 정삭 안 했네요. 왜 정삭 안 했을까? 정삭을 해야 되죠. 뭘 지금 제가 가공 여유는 됐고, 이 부위를 체크 안 했네요. 이걸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이 부위까지 자 제거가 되는 거죠. 자, 되고 이 외곽 사이즈에 보면은 지금 외곽에도 제거가 됐는데, 외곽은 당연히 제거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것은 표면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외측 윤곽 정삭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가 있는데, 이거를 외측으로 인식을 하나? 0.2mm 반복해서 변경됐고, 쟤를 꺼도 저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제거를 안 하네요. 끄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외곽 사이즈는 됐는데 이쪽 부분에 지금 가공 여유가 남았는데요. 이걸 조금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만 안쪽으로 좀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자, 다시 보면 지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생성된 그 경로를 한번 보면, 이 남겨진 부위만 제거를 해요. 이렇게 이쪽 거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밖에 부위를 작업하는데, 일반 표준 포켓 가공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일반 표준 포켓 가공으로 이걸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부위가 남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가공 형태를 취하면 이 부분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내측 끄고, 일단은 정삭에서 얘를 외측 윤곽 정삭 실행 이걸 껐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가공 형태를 취하면은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체크를 해놨다고 하고, 모의 가공을 해보면은요, 작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 꼬다리가 남죠. 일반적인 가공 형태로 하면 이렇게 돼요. 두 개의 대상을 선택했을 때. 하지만 표면 가공을 선택했을 때는 저 꼬다리 부분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남는다는 얘기죠. 안에 있는 이 형상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바깥의 영역은 공구구 중심이 이 영역을 따라가면서 넓혀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할 때, 물론 윤곽으로 계속 돌려서 틀면 되는데, 이런 형태를 할 때는 표면 가공 형태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표면 가공을 쓰게 되면 두 개의 영역을 체인으로 일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이 조건에서 표면 가공을 선택을 하시면 안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바깥에 있는 영역은 이 표면 가공으로 공구 중심이 이 영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공 부위가, 이게 이제 외곽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공구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가서 다 덮어서 제거를 한다. 이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표면 가공을 쓰시면. 근데 이때 정삭에서 외측 윤곽 정삭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끄게 되면 외측 정삭을 안 하는 거고, 체크를 하게 되면 외측도 정삭을 하는 건데요. 가공 패턴을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재생성 쓸 때, 지금 외곽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 외곽은 돌렸고 안쪽에도 지금 정확하게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 작업을 끄고 나서 재가공을 했을 때 됐네요. 지금 보시면은 표면 가공에서 뭘 체크하냐면 이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외측 윤곽 정삭 실행을 체크를 껐죠. 끄게 되면 내측은 정삭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면. 그럼 내측을 정삭을 했는지 한번 보면, 자, 이 경로를 쭉 보면 여기는 두 가닥이 나와 있죠. 이거는 정삭을 했다는 얘기예요. 0.2mm를. 근데 바깥에를 보시면 바깥 경로는 지금 정삭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겹치는 부위가 없죠. 0.2mm 간격으로 겹치는 부위가 안쪽은 있지만 바깥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하고 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외측에도 두 가닥 선이 보여요. 즉 황삭을 하고 이 외측을 정삭을 한번 하는 경로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외곽은 굳이 이 경로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얘는 정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외곽 사이즈니까. 소재가 외곽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정삭을 한번 더 돌릴 필요는 없죠. 안에는 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삭을 돌리지만 바깥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체크를 끄면, 이렇게 끄게 되면 바깥에 한 바퀴 도는 이 경로를 없애준다는 얘기죠. 여기 바깥에 한 줄밖에 없잖아요. 안쪽에는 두 줄인데, 그죠? 정삭을 했는데 그 차이예요. 이것도 잘 쓰면 편해요. 이 작업도 표면 가공인데, 자, 여기 보면 얇은 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간혹가다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그 얇은 그 리브 같은, 리브라고 해야 되나요? 날개 부분 같이 얇은 걸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제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얘를 일단은 지워보고요. 자, 여기다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한 3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고, 얘를 그 평행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하겠다. 10 마이너스 한 20만큼 이렇게 해서 개수를 줘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얘를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형 체인에서 체인 추가. 자, 체인 추가해서 얘는 지금 외곽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체인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형상 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형상 체인으로 얘를 찍습니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찍던가, 동일한 형태, 이거를 하고 확인을 누르나? 얘가 형상 체인에서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체인 추가해서 형상 체인, 아니면은 얘를 클릭하고 형상 체인, 그렇죠. 대상을 찍고 형상 체인을 누르면 얘가 찍은 거하고 같은 것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형상 체인입니다. 이게 이제 좀 틀어지는 것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지금처럼 같은 대상을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하려면 귀찮으니까 이 기능을 쓰시면 좀 편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일단 여하튼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가공 경로에서 얘를 그 경로를 생성해 보면, 자, 지금 얘가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업이 됐는데, 기존에 지금 작업한 것은 한 번에 작업을 했네요. 만약에 얘를 이제 깊이 가공을 내가 5mm 간격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정사가에서 진입폭인 동일하게 주고, 자, 재생성 해보면 깊이 가공으로 쭉 제거를 하죠. 근데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자, 깊이별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그 정삭 작업이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이 들어갔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삭하고 나서 정삭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즉 황삭 간격과 정삭 간격이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황삭을 하고 나서 황삭을 지금 마이너스 5에서 작업을 했는데 5mm만큼 작업하고 나서 그 정삭을 할 때 이게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조건에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원래가 황삭 간격이 5인데 5라는 황삭 간격이 있는데 5죠. 얘를 두 번 나눠서 정삭을 더 추가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삭으로 매기는 양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5인데 얘를 2.5, 2.5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떨림이 아무래도 적어요. 정삭에서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얘예요. 그럼 얘를 지금 2로 두 개로 횟수를 두 개 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경로를 보면 황삭은 최종 위치에서만 황삭은 여기 한번 제거를 하고 정삭을 할 때 두 번 나눠서 정삭을 하는 거죠. 나눠서 정삭을 했는데 안쪽에 정삭할 때 최종에서만 정삭하게 해놨나? 깊이 가공해서 측면 황삭 정삭 얇은 벽 두 번을 작업을 하게 했는데 포켓 작업을 황삭 가까운 정삭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경로 하나만 봤을 때 자, 정삭을 이제 두 번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 번, 이게는 황삭 간격이구나. 예, 위에 정삭을 두 번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정삭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황삭은 전체적으로 5를 작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정삭을 두 번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얇은 벽 가공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모의 가공을 했을 때, 황삭으로 여기를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하고 나서 정삭으로 이 부분을 두 번 나눠서 작업한다는 거죠. 정삭으로 제거하는 것을 보면 이게 황삭 작업이죠. 황삭으로 제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정삭은 두 번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떨림 같은 게 적다라는 겁니다. 이게 얇은 벽 가공이에요. 이 가느다란 리브 같은 건 가느다랗게 높은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다라는 거죠. 자, 286페이지에 보면 표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기능사 예제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요. 표면 가공하고 포켓에서의 표면 가공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의미가 이제 보통은 이제 소재가 왔을 때 윗면을 1mm나 0.5mm 정도로 이렇게 제거를 해서 높이를 맞출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재료 설정에서 저희가 지금 재료 그 상단값을 Z0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게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소재의 상단 위치가. 근데 여기를 1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소재가 이 빨간색 그 소재 형상이 1mm 정도가 위에가 있잖아요. 즉 윗면을 1mm를 제거를 한 면이 Z가 0이란 얘기죠. 여기가 Z가 0인 면이고 여기가 Z가 1인 면이죠. 세팅을 할 때는 공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Z1 그 다음에 측정하면은 여기가 Z가 0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페이스커터 윗면을 제거한 면이 기준면이 되니까 얘가 Z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할 때
물론 윤곽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다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게 표면 가공이다 라는 얘기죠.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인으로 선택하면 이 범위가 지금 표면 가공 대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료 지정을 사용하려면 그냥 OK를 누르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체인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재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을 누르면 이 재료 설정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재료 설정 크기를 대상 체인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꼭 체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일단 대상 범위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자, 공구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10파이자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확인 누르면 알아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방향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한 방향 하는 거예요. 물론 얘를 윤곽 가공을 하면 이것도 똑같이 돼요. 윤곽 가공을 하면 하나의 체인을 선택해서 계속 측면 가공하면 되니까. 하지만 윤곽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윤곽 가공은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간격을 넣고 횟수를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표면 가공은 얘가 알아서 그 범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표면 가공이 된 거예요. 지금 얘는 10파이자로 했지만 공구 사이즈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키워서 하시면 되겠죠. 20파이로 하겠다 했을 때 얘를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20파이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20파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30파이로 하면 30파이로 되는 거고, 그때 그 조건은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격, 최대 스텝 간격을 75%, 얘가 지금 20파이니까 20의 75%가 15라는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와 경로 사이의 이 간격이 지금 여기와 여기 간격이 15라는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15 간격으로 15mm씩 제거해 나간다. 큰 거를 하면 더 커지는 거고요. 그 세세한 조건들은 여기서 주는 건데, 한 방향으로 할 건지 왕복으로 할 건지 또는 뭐 원패스로 할 건지 다이나믹으로 할 건지. 이 다이나믹이 좀 특이한데, 다이나믹으로 체크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한번 보면, 위에서부터 모양이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형태로 작업을 해요. 일단 소재는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소재는 다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저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원하는 형태. 경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결과로 나오는데 세세한 조건을 한 번씩 바꿔가면서 생성이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해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암기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생성해 보는 겁니다. 이게 표면 가공 기능이에요. 290페이지에 보면 원호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자립하기 할 때 이 원호 가공을 썼었죠. 쉽게 자립하기를 할 수 있어요. 안에를 넓힐 때, 뭐 보링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일반 엔드밀을 가지고 안에를 넓힐 때는 이 원호 가공을 쓰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아마 여기 어디 있었을 텐데, 저번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얘를 무기가공을 했을 때 드릴 작업하고 자립하기 하고 면치까지 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원호 가공을 썼죠. 사전에 이제 드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로 엔드밀 들어가서 안을 넓히는 작업, 이게 이제 원호 가공이에요. 뭐 그 외에는 딱히 이걸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나사밀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사밀은 안 했죠.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나사밀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원점을 센터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30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다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도형만 있으면 저걸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설정 먼저 해볼까요?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대각 모서리로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찍고, 높이 값은 전체 높이가 50이네요. 50에 자, 등각부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소재가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 배운 그 포켓 가공에서 그 공구를 18짜리 평행드밀로 하겠다라고 하고요. 기본으로 얘를 배웠었죠. 표면 가공. 이게 좀 편해요. 그냥 막 제거할 때는 이걸 해놓고 깊이 가공해서 뭐 5mm 간격으로 하겠다 해서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자, 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속 높이가 증분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속 높이가 증분으로 돼 있죠. 이럴 때는 이속 높이를 절대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공하고 다음 높이로 이동할 때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소재 형태가. 자, 그 다음에 면치를, 여기 면치를 피치값만큼 주겠습니다. 피치가 지금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면치를 주겠습니다. 자, 면치 주는 것은 윤곽 가공에서 못따기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공구는 볼을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일단은 챔퍼미를 가지고 하겠다. 여기는 100분의 1, 각도는 45도, 외측 지름은 10. 자, 일반적인 10짜리 챔퍼밀이죠.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2D 못따기를 하는데 면치값은 2를 주겠다. 해지고 진입 높이, 진입 뽑기는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 0에서 하겠다.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준비 단계. 여기다 이제 나사 작업을 내면 되는데 나사 작업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윤곽 가공에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램프 가공에서 이 깊이 얘를 피치 값으로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가지 다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얘를 윤곽 가공으로 해보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를 램프를 체크를 하시고요. 피치 값을 2로 주고 작업하겠다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나사가 40이니까 40까지 나면은 안 되겠죠? 한 40 마이너스 38까지 줘보겠습니다.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됐고 다 됐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공구는 나사바이트를 여기서 하려면은 없어요. 보링 봐도 나사바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슬롯미를 나사바이트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6짜리고요. 그 다음에 팁의 높이는 피치의 반절, 피치가 2니까 1로 주시고, 코너 R은 이 길이의 반절 0.5 이렇게 주면 나사바이트처럼 생겼어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샹크 지름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확인 눌러서 재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복귀가 있어야 되겠네요. 진입복귀를 체크를 해서 진입복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얘를 모의가공 해보면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절임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 안 됐죠. 나사가. 절임량은 피치의 반절 정도를 절임량으로 주시면 되는데, 이때 측면 가공 요율 마이너스 1을 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만큼 먹어 들어가면 되겠죠. 피치의 반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나사 작업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밀이라는 기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윤곽 가공에서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공 경로에서 여기 원호 가공에 보시면 나사밀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사밀을 체크하시고요. 이때 그 나사 작업을 해야 될 원을 선택하는데 이때 그냥 점을 찍지 마시고요. 이 도형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원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원의 외경과 센터를 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공구는 방금 센서가 이 공구를 쓰고요. 조건에 보시면은 이 나사의 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사 바이트의 인서트 팁이 몇 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짜리인데 현장에는 이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서트 팁으로 해서 피치 2짜리 14산짜리를 장착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한 번만 진행하면 끝나요. 그냥 한번 삥 돌면 한꺼번에 14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여기다 14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4산짜리가 하나짜리니까 하나로 쓰는 겁니다. 한 피치 값이죠. 그 다음에 시작 각도, 이건 나사를 낼 때 0도에서 시작할래 90도에서 시작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0도로 해도 상관없겠고, 허용치 오버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경 값으로 절임량이에요. 피치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통상 여기를 2라고 주시면 되겠고, 경사 각도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0도고요 파이브 나사 같은 경우 1.8 정도가 돼요. 각도가 파이브 나사,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경사가 졌잖아요. 네, 그냥 저는 그냥 0도로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공구 보정은 중복 보정을 체크하는데, 중복 보정을 체크하게 되면 G41이라고 하는 코드가 출력이 돼요. D값이.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고 나사 게이지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맞는지. 그때 이 보정 값을 약간씩 수정하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경 나사를 하겠다, 오른 나사를 하겠다, 위에서 아래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 복귀에서는 일단은 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 가공도 됐고,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증분값으로 마이너스 38까지 하겠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만 보이게 해서 얘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얘는 나사밀로 한 거고요. 얘는 원호 가공으로 한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진입복귀 할 때 동일한 평면에서 진입복귀를 해요. 이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경로 보기를 했을 때 현재 이 위치에서 진입을 하잖아요. 이 높이가 진입할 때 여기까지 해당되겠죠. 여기 보면 Z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좌표를 잘 보시면. 그 다음 여기도 Z가 0이죠. 여기도 0이에요. 0인 상태에서 진입복귀를 하고 있죠. 이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진입복귀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진입복귀 자체가 R값이 계속 바뀝니다. R을 보세요. 0.5에서 0으로 내려가면서 이 진입이 되는 거죠. 헬릭스가 먹는 거예요. 즉 나사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진입을 해요. 이것을 헬리컬 진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사가 부드럽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평면에서 보면은 이 부위에서는 떨어진 상태에서 접근하면서 먹어 들어가는 양, 이 부위의 양이 절임량 1mm가 되는 거예요. 1mm. 윤곽 가공에서는 그 측면 가공에서 마이너스 공차를 준 거잖아요. 그 여유를. 얘는 그 허용 오버컷을 2로 줬기 때문에 여기 1, 이쪽에 1. 그래서 직경으로 2mm가 허용 오버컷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더 부드럽게 진입을 하죠. 그 일반 윤곽 가공보다는. 근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은 얘는 보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위에 것들은 됐고 방금 생성한 얘만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출력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플롯으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지금 G02, G03으로 출력됐죠. 이렇게. 근데 얘를 원호 가공으로 출력하지 않고 G01 점 데이터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 헬리컬 보관이 옵션 사항이에요. 옛날 장비들은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Z 값이 바뀌면서 내려가는 걸 헬리컬 보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능이 옛날 장비는 안 되기 때문에 얘를 G01로 다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얘를 체크를 해야 돼. 얘를 체크하게 되면 얘는 헬릭스 형태, 즉 원호 가공인데 이것을 선형 G01로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공차는 100분의 2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야만이 옛날 장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G코드로 뽑아보면, 자, 아까는 얘가 파란색이었잖아요. 원호 가공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G01로 나와요. 블럭 수가 아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얘는 지금 블럭 수가 여기 라인이 1289 라인이에요. 근데 아까 같이 출력했을 때는 얘로 했을 때는 블럭 수가 기껏해야 몇백 개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59 라인 밖에 안 되잖아요. 블럭이. 그죠?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정 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하고 이 부분. 근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보정 코드가 G02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로 알람 뜹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은 이 직선 구간을 안 줘서 그래요. 이거를 꺼버려서 그래. 이 법선 형태의 진입복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꺼버리고 생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 구간이 없어져요. 여기 보세요. 직선 구간이 없죠. 이렇게 해서 얘를 G코드를 출력해 보면,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G41 D03이 G02라고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얘를 누르면 얘가 밑에 있는 G02하고 같이 나와요. 응? 아니, 네. 이게 이제 직선 구간인가 보구나. 이 구간이 직선 구간이네요. 이게 지금 조건에서 진입할 때 이 직선 길이 때문에요. 얘가 할 경우에 얘를 없게 하고 재생성을 했을 때 얘를 코드를 출력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G02, G41, D03 이렇게 나오면 바로 기계가 알람 뜨면서 멈춰요. 그러면서 왜 이게 안 되냐고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알람 뜨면서 안 된다고, 우리 기계는 중복 보정이 안 먹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기계 착임이 아니고 모든 기계가 G02나 G03하고 G41이 같이 나왔을 때는 안 움직여요. 멈춰버리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기를 조건에서 직선 구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넣든가 여기를 넣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져 있어야 됩니다. 직선 구간이 있어야만이 이 직선 구간에서 보정이 먹는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해두는 게 가장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직선 구간에서 법선 형태로 수직으로 들어가서 헬리컬로 들어간다. 이 형태가 가장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동 드릴이라고 하는 부분이 2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초기에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드릴 작업은 어차피 포인트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동 드릴로 얘를 뭐 시간을 단축한다 그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드릴 작업은 대상만 찍어서 바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은 스타트 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작 홀이요. 얘도 굳이 필요는 없는데 얘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켓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작업에서 나삼이라고 얘를 지워버리고요. 못따기 작업도 필요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체인을 두 개를 선택했는데 안쪽에 체인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여기에서는 그 표준 형태를 취해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겠는데 깊이 가공을 일단은 끄겠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됐고,
뭐 여기 측면 가공을 뭐 5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모의 가공 해보면 안쪽을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는데 얘가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면 느리게 해서 보면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넓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들어가는 지점에 민날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민날이 없을 경우에는 얘가 처음 스타트하는 지점이 있죠. 자, 이 지점, 이 지점에다가 드릴을 뚫고 싶다, 구멍을.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스타트 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가공 경로에서 여기서 스타트 홀을 그냥 클릭하시고 스타트 홀을 적용할 대상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홀을 뚫을 건데 몇 파이짜리 드릴로 뚫을 거냐. 얘가 이제 지금 10파이짜리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파이보다 얼마만큼 큰 드릴로 뚫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1만큼 더 큰 드릴로 뚫겠다. 그럼 10이니까 11로 뚫겠다는 얘기죠. 11짜리 드릴로 뚫겠다. 그 다음에 얘가 깊이가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지금 40으로 줬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깊이량을 얼마를 줄래? 여유량. 그러니까 이게 40이면 여기다 2를 줬다 그러면 39까지만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드릴을 정치수로 뚫어버리면 흔적이, 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띄울 건지 이것만 해두고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진입점에다가 드릴 사이클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재생성을 해주면, 자 이렇게 이 부위에 지금 드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작업을 할 때 11짜리 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얘 작업하는 걸 보면 현재 깊이가 39라고 하는 깊이가 나오죠. 얘가 39를 나온 이유가 지금 이 바닥 위치에서, 바닥 위치는 지금 40까지거든요. 근데 1mm를 제가 여유를 주라고 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작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mm 여유를 줘서 39까지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근데 왜 두 개를 뚫었냐? 하나만 뚫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불편해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뚫으면 되거든요. 황사 갈 때만. 왜? 정사 갈 때는 기존에 다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구멍을 더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두 개를 뚫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얘는 지워져야 되겠죠. 지워진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만 보면 이렇게 하나만 구멍이 뚫리죠. 황사 개선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얘네들 전체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드릴로 먼저 여기를 뚫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타트 홀을 뚫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켓 작업을 할 때 먼저 내가 스타트 홀을 정해 놓고 걔를 대상으로 선택해서 포켓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다 생성해 놓고 진입하는 지점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검색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드릴 홀을 뚫어주게 할 수 있다. 그게 스타트 홀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 이제 슬롯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롯밀은 거의 쓰지 않고요. 얘는 그 오브라운드라고 하는 이 형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포켓으로 하면 되니까 슬롯밀 기능은 됐고요. 티커터로 어떤 홈을 팔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반 없고, 그 다음 해리스 보링도 이렇게 해서 보링 작업을 할 일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보링바를 이용을 해서 작업할 때 쓰는 건데 굳이 여기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선형 배열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선형 배열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스를 보통 현장에서 한 서너 개를 물려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좀 필요한데, 얘를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기능사 예제를 불러다가 작업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활용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기능사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공구가 지금 총 공구가 얼마가 쓰였는지를 보면 지금 1번에서 1, 2, 3, 4, 5, 6 6개의 공구를 사용했네요. 운영중이 좀 많이 사용했네. 자, 이렇게 이제 공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하나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이스 3개에다가 나눠 물려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선형 배열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공작물이 있는데 바이스를 하나, 둘, 세 개를 물려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G54에다가 워크 좌표계를 잡고, 얘는 G55에다가 워크 좌표계를 잡고, 얘는 G56에다가 워크 좌표계를 잡겠다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페이싱 커터 작업인가요? 표면 작업인가 보네. 윤곽강을 했는데 일단은 윗면 작업을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드릴 센터 작업을 꽝꽝꽝 뚫고, 그 다음 드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포켓 작업을 하고, 이렇게 공구별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가공 경로에서 선형 배열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바이스 3개가 나란하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모든 가공 정의를 대상으로 하겠다 한 다음에 그 공구별로 이제 정렬이 되는데 54, 55, 56을 좌표계를 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좌표값을 하게 되면 그 워크 좌표 하나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거예요. G54면 54, 50면 55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54, 55, 56 워크 좌표계를 따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저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 정의 복사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대상 가공 정의는 NC 처리 불가능 형태로 해라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얘를 안 하고 한번 일단 해보고 나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새 번호 부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54, 55를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 0번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면 G54부터 해서 55, 56 1씩 증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에서는 얘가 두 점간 이동으로 해서 두 점간이 아니고 거리 각도 사각형 형태로 하죠. X방향으로는 3개, Y방향으로는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3개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사각형에서 얘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게 한 150에 얘는 0 간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 있는 경로가 이거예요. 이건데 새로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네요. 저는 3개를 줘서 3개를 만드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얘가 작업하는 걸 보면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경로 확인 한번 해보면 표면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센터 작업하고 드릴 작업, 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요. 지금 이 작업은 다 끝내고 있죠. 쭉 하고 나서 이 작업 페이스 커터 작업하고 오른쪽에 가서 또 페이스 커터 작업하고, 그죠? 이 두 개는 공구별로 정렬이 됐어요. 근데 얘는 공구별로 정렬이 안 된 거지.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정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작업이 안 맞죠. 하나, 둘, 세 개가 전체적으로 공구별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원래 있는 대상이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얘는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있던 이 대상을 아예 이 11번 경로에다가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 정의를 복사하겠다. 현재 이 선택된 얘네들을 이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집어넣고 넣게 되면 이 대상이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포함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를 처리 불가능 상태로 하겠다. 즉 NC 코드가 생성되지 않게, 즉 포스트 불가능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 체크된 게.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얘를 경로를 확인했을 때 보시면은 페이스 커터로 이 작업하고 정삭하고, 옆에도 다시 페이스 커터로 황삭 정삭, 또 다시 옆에도 황삭 정삭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센터 찍고 이렇게 공구별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상도 그 부류에 포함을 시켜서 정렬을 시켜주는 기능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간격을 좀 더 띄울까요? 서로 겹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간격을 지금 150으로 했는데 한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페이스커터가 약간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서 좀 띄울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페이스커터로 치고 정삭, 여기서도 페이스커터로 치고 정삭, 다시 페이스커터로 치고 정삭, 그 다음에 센터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드릴로 찍고 그 다음에 엔드밀로 안에 포켓 작업 이렇게 공구별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얘를 출력을 했을 때 54, 55, 56이 과연 출력이 되느냐, 그렇죠? 얘는 54, 55, 56 출력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 출력을 했는데 얘가 출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여기 보면 G54로 돼 있죠. 쭉 가다가 55가 있나? 여기 있네, 55. 자, 그러면 여기 심코에서 이걸 확인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그 소재 옵셋 값에서 54는 0, 55는 한 150 정도, 한 200 정도 띄울까요? 200 정도. 그 다음에 56은 한 400 정도 띄우겠다. 이렇게 해서 얘를 판악, ISO 판악으로 바뀌세요. 판악 밀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54, 55, 56이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죠. 얘를 플레이를 시켜보면 페이스커터 작업하고 페이스커터 작업하고 또 페이스커터 작업하고, 얘는 54, 55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로 찍고 다시 드릴로 찍고 여기 보시면은 54, 55, 5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공구별로 정렬이 된 거죠. 자, 선형배열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회전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하나 예제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원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한 200 정도 되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원을 한 30짜리를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트림 기능에서 나누기로 얘를 다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경로를 하나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가공 그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대상 체인으로 잡고요. 공구는 그냥 10파이짜리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진입뽑기에서는 접선 형태만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까지 작업하겠다. 다음에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근데 측면가공 한번 더 줘야 되겠네요. 완전히 제거를 하려면. 그래서 측면 가공 부분에서 횟수를 2번 하겠다 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자, 여기서 한 번 제거하고 2번 제거를 했죠. 약간 좀 어설픈데 간격을 한 6 정도 줘보고 다시 재생성 한 번, 2번 이렇게 제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경로를 생성했는데 이 경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고자 할 때 선형배열에서 회전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회전 기능은 지금같이 이렇게 원형체 이 원점 위치를 기준해서 생성하겠죠. 그래서 공구평면을 안 써요.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 각도, 뭐 전체 각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0도를 나누는 걸로 해야 될까? 전체 각도, 그냥 사이 각도로 하죠. 사이 각도인데 시작하는 각도를 한 30도에서 시작을 하고 증가하는 각도도 30도씩 하겠다. 그래서 개수는 360도를 나누기 30으로 하면 12, 11로 자기 거는 빼고,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생성된 걸 보면
이 작업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다시 작업하고 작업하고 이게 하나의 경로를 삥 돌리는 거예요. 원형으로. 이게 이제 선형 배열에서 회전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얘기할 거야. 왜 이렇게 하냐? 그냥 경로를 다 선택해서 다 따로따로 생성하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적어져요. 원래 있는 대상을 그냥 카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계산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한 모의 가공을 해볼까요? 모의 가공에서 재료 설정에서 원통 영상을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형축은 Z축이고, 그 다음에 원형의 크기는 여기다가 이게 값이 입력 못하네. 지름을 한 200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5. 이대로 하셔도 되겠네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공구가 내려와서 이 부위를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거를 하고 옆으로 가서 제거한다는 얘기죠. 얘는 공구가 하나지만 만약 여러 개를 쓰면 여러 개를 공구별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면치 작업을 줘보죠, 같이. 자, 지금 여기다가 면치 작업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윤곽 작업 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조건에서 공구를 챔퍼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10으로 하고 얘도 10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얘는 못따기 작업을 하겠다. 0.5 정도 못따기 작업하겠다. 그 다음 측면 가공은 안하고 연결 조건은 0으로 하겠다. 자, 얘를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의 가공을 했을 때는 가공하고 면치를 딱 준 형태, 이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얘를 카피를 하겠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카피 대상을 얘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재생성만 해주면 전체가 작업이 된다. 그래서 하는데 이때 얘도 공구별로 정렬이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얘를 경로를 확인해 보면 얘는 지금 정렬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포함시키겠다 얘기죠. 다시 재생성,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공구별로 정렬이 되겠죠. 너무 빨랐나? 평행도미로 따고 그 다음에 면치 공구로 쭉 제거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치 작업을 쭉쭉 할 수 있죠. 자, 대칭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 가공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도면에 보면은 이거는 뭐 대칭 가공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뭐 여기는 됐고, 이 부분에서 얘와 대칭 가공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대칭 가공으로 조건을 바꾸죠. 자, 대칭 가공 하겠다.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대칭 조건은 X가 0인 Y축을 하겠다. 그냥 확인하면 되겠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쪽으로 작업을 하고 이쪽도 대칭 가공해서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도 얘하고 똑같이 대칭 가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지금 얘는 하향 절삭이죠. 하향 절삭으로 되어 있고 얘도 하향 절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하향 절삭인가요? 얘는 상향이네요. 그쵸? 얘는 상향으로 파고 있죠, 지금. 상향. 근데 얘도 하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조건에서 여기에서
왜 하향으로 안 됐지? 가공 역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끄고 해볼까요? 재생성.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하향이고 이쪽에서도 하향이죠. 네, 이렇게 하면 하향이 되겠죠. 하향 절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치, 얘도 면치. 그 대신에 하향을 같은 절삭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위치가 좀 반대로 되는 거죠. 얘는 위에서 스타트를 했고 얘는 아래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칭 이동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예제를 한번 그려보죠. 평면 형상으로 그려서 그냥 드릴 작업하고 윤곽 작업하고 면치 작업하고 하면 끝나요. 자, 조건은 이제 평면 가공하고 그다음 윤곽 가공 외곽 돌리고 그다음 포켓으로 안쪽에 따내고 그다음 드릴로 구멍 뚫고 이 작업하면 됩니다. 공구는 이제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목록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로 설정 같은 경우는 이게 35니까 위로 5mm 아래로 5mm만큼 제로 설정을 준 것 같은데 위로는 한 1, 2mm만 주고요. 아래로 한 8mm 정도를 아래로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로 자 그리는데 얘가 오브라운드 형태예요. 그렇죠? 사각형을 그려서 필렛을 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오브라운드 형태 그리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를 체크하시고 폭이 얼마냐면 261.49 261.49라고 하는 폭을 가지고 있고 높이 값은 57.78 57.78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센터가 기준이며 센터는 여기다 라는 얘기죠. 함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닫아놓고 자, 치수가 맞는지 한번 찍어 볼까요? 근데 스마트 치수 기능에서 하는데 지금 치수가 소수점 3자리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49니까 여기 치수 조건에 가서 자릿수를 3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3자리로 바꾸시고 다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치수로 이 포인트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거리가 261.49 261.49 두 자리죠. 근데 제가 착각했네요. 네, 두 자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7.78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가운데 모래시계가 생겨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얘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가운데죠. 여기 16.29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 R6.4라고 하는 게 접해요. 이걸 잘못 해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두 대상의 교차점이 아니고 접점이에요. 접점. 그래서 16.29라고 하는 폭이 16.29. 그 다음에 높이 값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16 정도로 주고 사각 형태를 여기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사각형의 가운데를 접하는 R6.4짜리를 여기 접어놓에서 그리셔야 돼요. 접어놓에서 이 대상에 접하고 접점이 가운데고 R값은 6.4다.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점 기능으로 얘를 이렇게 늘리시면 되겠죠. 얘는 한 이 정도에서 잘라줘도 되겠고, 자, 이렇게 그렸죠. 그럼 얘를 대칭 이동을 합니다. 이 대상을 대칭 이동을 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x가 0인 위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여기에 접하면서 각도가 87.8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을 그려라 하는 얘기예요. 87.8도. 그러면 직선 그리기에서 접한다. 얘에 접하고 각도 값은 87.8도인데 87.8도에 87.8 87.8
얘가 180도 마이너스 87.8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136.1도가 나오네요. 이게 맞나? 다시 180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87.8 나누기 2 가로 닫고 엔터. 네, 맞네요. 136.1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그려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고, 그쵸? 적용 누르고 얘와 얘를 다시 대칭 이동을 얘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사이 각도를 한번 재볼까요?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87.8도라는 각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난해한데요. 세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부분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두 다시 하나, 둘, 남겨진 대상이 얘가 되겠죠? 세 개. 자, 얘와 얘는 필요 없습니다. 지워도 되고요. 여기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16.2. 그 다음에 이 R 값이 6.4. 자,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 다른 부분은 간단한데 이 부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걸 보면은 높이가 48.3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평선을 48.38로 기준해서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수평선을 그리겠다 체크해 주고요.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48.38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48.38은 전체 길이니까 반절만 하면 되니까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찍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엔터. 밑으로 가죠. 마이너스 24.19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치수가 여기하고 여기서 치수가 얼마 나오는지 48.38 나오죠.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필렛 처리하시면 되겠죠.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렛 값은 6.4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대상이 다 완성이 됐죠. 자, 얘와 얘는 속성을 좀 바꿔볼까요? 선을 조금 밝은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의 형태를 1.3선으로 하고, 가늘게 하고, 확인. 예, 참고선이니까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하면은 24.34만큼 이 직선이 그려지는데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하네요. 일단 얘를 60.9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직선 그리기에서 수직선을 그리겠다 해 두고요. 수직선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넣는데 마이너스 60.9 나누기 2 마이너스 60.9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하나를 찍어요. 찍고 찍습니다.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4.34 예, 그려지죠.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일단 얘는 한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칭 이동할까요? 그냥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대칭 이동해서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60.9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4.34 자, 제대로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홀 위치가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 홀 크기는 이쪽에 보시면은 R 4.5니까 9짜리네. 9파이짜리. 자, 그러면 원호를 그리는데
원의 좌표가 이 상태에서 바로 치시면 됩니다. 원의 좌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값을 넣을 수 있는 이 창이 떠요. 이때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64.65 64.65 y 18.71 18.71 그쵸? 그대로 하고 엔터 하면 이 센터가 쭉 잡혔죠. 그 다음에 파이 값은 9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려지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 대칭이니까. 얘를 대칭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렇게 하시면 얘가 그려집니다. 자, 센터 위치를 한번 찍어 볼까요? 디멘전에서 점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찍어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64.65 그 다음에 y가 18.71 맞죠? 자, 여기 가운데 원의 좌표가 또 되어 있는데 x값이 마이너스 100.5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이는 지금 6.5니까 r이 13파이 짜리네요. 얘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6.5라고 해놓고, 자, 이 원의 좌표가 x 마이너스 100.5 그 다음에 y는 0. 자, 여기가 조심하실 것은 여기에 있는 원의 센터와 이 원의 센터는 틀리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요. 이 원의 좌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누르고 여기에 원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얘가 R3이니까 6파이 짜리네요. 3짜리 6파이 짜리인데 얘 위치도 x가 마이너스 119라고 나와 있어요. x 마이너스 119.5 마이너스 119.55네요. 55 그 다음에 y는 0.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그려지죠. 자, 그러면 얘가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동해서 회전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가 회전이동 대상인데 센터 위치는 여기다 라는 얘기죠. 근데 각도는 90도로 몇 개? 3개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는 13,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9 이렇게 됐죠. 뭐 여기는 지금 PCD가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PCD를 표현해도 되겠죠. 얘 형태는 속성에서 이점세선으로 하든지 가는 선, 색깔은 좀 밝은 계열 이렇게 표시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상이 다 그려졌죠. 이쪽에 대칭 이동해야 되겠네요. 대칭 이동하죠.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대상이 오른쪽으로 대칭 이동이 돼야 되겠죠. 대칭 이동을 하겠다 하는데 노트는 대칭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일단은 뭐 됐네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노트까지도 대칭 이동해 버렸는데 얘는 필요 없죠.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키보드 Alt O 작업관리자를 끄집어내고요. 자, 등각 보기를 해서 지금 치수가 필요 없죠. 도면 요소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 자, 파일에 가서 이송 속도 회전수 주는 부분에서 그냥 저는 다 통일시켜서 3000에 1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0 정도 주고, 다음 재료 설정에서는 지금 소재 치수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지를 참고를 해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486페이지에 보면은 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높이가 80이고, y가 80이고,
그 다음에 x가 280, 그 다음에 z 값은 45, 그 다음에 여기는 0,0,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평면에서 봤을 때 여유지수, 정면에서 봤을 때 여유지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5mm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공구 번호하고 그 다음에 절삭속도, 회전수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487페이지를 참고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파일에서 공구 설정을 했는데 공구 조건으로 바꾸겠습니다. 공구 조건 사용으로 바꾸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공구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때는 여기 공구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현재 사용 공구에다가 새 공구 그리기 체크하시고요. 1번이 플레인 커터네요. 플레인 커터 공구 번호 1번, 지름은 50짜리, 경사각도는 0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송속도 부분에 가서 150, 그 다음에 Z축 이송속도는 100, 복귀속도는 1000,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는 1200, 거기 있는 대로 주세요. 그 다음에 절삭 날수는 4날 이렇게 하고, 공구 이름은 딱히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다가 50짜리 F/C 확인. 1번 공구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새 공구 그리기. 2번 공구는 25파이짜리 평엔드밀. 자, 날장은 그냥 5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송속도가 300에 150에 1000, 1800 4날 됐고, 공구 이름에다가는 25 FEM 평엔드밀. 자, 그 다음 새 공구 그리기에서 3번 공구는 10파이짜리 평엔드밀, 10파이짜리 평엔드밀. 자, 3번이고 이송 속도는 450, 300, 1000, 그 다음에 2200, 그 다음 절삭 날수는 4날 그대로 하고, 공구 이름은 10 FEM. 자, 그 다음에 4번 공구가 드릴인데 6파이짜리 드릴, 6짜리 드릴. 조건에서는 이송 속도가 700, Z축 이송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드릴 작업에서는. 그 다음에 1000 복귀 속도, 회전수는 1500, 절삭 날수는 4날 그대로. 이름에다가는 6드릴 DRILL. 자, 세공 그리기에서 그 다음 9파이짜리 드릴, 9짜리 드릴인데, 자, 이송 속도는 600, 600에 1000에 1500 4날. 이름에다가는 9 드릴. 자, 세공 그리기에서 드릴인데 이제는 센터 드릴이네요. 센터 드릴은 거기 센터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스폿 드릴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폿 드릴 20짜리, 각도가 90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면치까지 줄 거예요. 이걸로 각도, 지름이 20이고 각도가 90도짜리 센터 드릴이고, 이송 속도는 600, Z축은 의미 없고
있고, 근데 Z축도 넣으세요. 이거를 먼치 작업도 할 거니까 Z축 이송 속도도 600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축 복귀 속도는 1000,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1500, 공구 이름에다가는 스폿 드릴 SPOT 스폿 20짜리 라고 하겠습니다. 면치도 이걸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공구 그리기에서 7번이 드릴인데 13짜리 드릴. 자, 이송 속도는 500, 복귀 속도는 100이라고 줬네. 아마 1000일 겁니다. 1000. 의미는 없는데, 그 다음에 1500에, 그 다음 공구 이름에 가서는 13 DRILL 드릴. 자,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공구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패턴이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를 공구 목록으로 만들어도 되죠. 목록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새로운 공구 목록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뭐 따로 이름을 주세요. YYYY 이름을 주고 확인을 누르면 목록이 바뀌는데, 이 목록에다가 얘네들을 다 복사하겠다 하시면 공구 목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하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YYY 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확인을 누르는 순간 저장이 돼요. 그럼 나중에 할 때는 아까 그 공구 목록에서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을 해보죠. 페이스 커터를 가지고 윗면을 제거하겠습니다. 가공 경로, 표면 가공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재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구는 1번 선택하시고 절삭 조건은 그냥 왕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에서는 5mm를 한 번에 치기는 좀 그러니까 2mm씩 치고 정삭 한 번을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5에서 0까지 작업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제거가 되겠죠. 자, 이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두 번째는 괜찮은데, 자,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떨어지는 간격을 여기를 50이라고 그랬는데요. 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재생성. 자, 그러면 얘가 가공하는 것을 보면 이런 소재가 있었을 때 윗면을 페이스 커터가 제거를 한다. 제거를 해서 0이라고 하는 평면을 만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표면 가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윤곽 가공을 하겠습니다. 윤곽 가공은 25파이짜리로 하면 되겠죠.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대상 체인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공구는 두 번째 25파이짜리 평행드밀 다 그대로 하시고, 뭐 일단 깊이 가공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요. 진입 뽑기도 그대로 60으로 주고, 측면 가공은 한번 정삭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3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5까지 작업하겠다. 자, 그럼 얘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페이스 커터로 제거를 하고 외곽을 돌리죠. 자, 외곽을 돌리는데 모서리 부분이 약간 남기는 남네요. 만약에 얘를 제거하려면 측면 가공을 한 번 더 주면 됩니다. 측면 가공에서 황삭을 2번 하겠다. 재생성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잔삭이 안 남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현재 이 상태를 STL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려니 귀찮으니까 얘를 STL 파일로 저장하겠다. 참, 얘를 경로를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센터를 찍어보죠. 전체 센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해서 원호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요, 기준을 얘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 확인. 자, 그럼 8개의 점들이 선택이 되죠. 거기다가 다시 원호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얘로 찍겠습니다.
다시 윈도우 잡고 확인. 뭐야, 10개가 있어? 아, 그쵸. 아까 8개에다가 지금 2개가 플러스니까 10개죠. 그 다음 다시 원호 마스크로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잡고 확인. 그러면 14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구난방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서 정렬을 체크를 해서 최단 정렬 선택을 해서 가까이에 하겠다. 스타트 포인트를 얘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찾아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개의 점을 선택을 했으면 얘를 가지고 센터 찍겠다라는 거죠. 가공 깊이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근데 아예 6파이짜리를 면치까지 감안해서 줘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6파이니까 6 나누기 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얘를 주고 센터를 하시게 되면, 자, 얘가 이제 작업하는 걸 보면 소재를 아까 저장한 STL 파일로 불러오겠습니다. 전 단계에서 작업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센터를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센터 작업이 됐어요. 이렇게, 그쵸? 자, 지금 센터 작업한 것도 저장하겠습니다. 덮어 써서 STL 파일로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6파이짜리로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6파이짜리가 얘죠. 원호 마스크로 얘를 선택하고 반전 확인. 스타트 점은 여기. 자, 그럼 8개의 점이 선택됐죠.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6파이짜리 드릴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팩 드릴로 하겠다. 팩 값은 2로 하고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25만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6파이짜리 하고 나면 이렇게 C가 남아요. 센터를 찍을 때 0.5만큼을 감안해서 센터를 찍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다시 드릴 가공해서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여기를 할까요? 원호 마스크로 얘를 찍고 윈도우로 선택하고 확인. 시작점 찍고요. 2개의 점이 선택이 됐죠. 공구는 13짜리 드릴로 하는 건데 절삭 조건에서는 그냥 팩 드릴로 하고 똑같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확인. 자, 그러면 얘 2개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면치가 지금 안 먹었죠. 면치 부분이. 그러면 얘도 면치를 줄까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공구를 바꿔줘요. 스포 드릴로. 그리고 얘도 드릴로 바꾸고 연결 조건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3파이짜리에다가 나누기 2에다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7까지 하면 되네요. 재생성.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면치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죠. 13짜리 면치를 줬습니다. 얘도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릴은 9파이짜리죠. 얘도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원호 마스크 선택, 반전 확인. 4개의 점이 선택이 되죠.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9파이짜리 드릴, 그 다음에 재료 상단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하시면 되겠죠. 얘는 팩 드릴 확인.
자, 그럼 얘를 작업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겠죠. EV 얘도 면치를 주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공구는 스포트 드릴, 절삭 조건은 일반 드릴 사이클, 연결 조건은 마이너스 9 나누기 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확인, 재생성.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드릴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면치까지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저장, 다시. 자, 그럼 이제 드릴 작업까지 끝났죠. 그렇죠? 자, 이제 안쪽에 이 포켓 작업을 할 텐데요. 얘를 헬릭스로 하는 것보다는 드릴 작업을 좀 추가를 해서 스타트 홀을 여기다 아예 뚫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타트 홀을 지금 9파이짜리가 있으니까 9짜리를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서요, 스타트 홀을 여기다 뚫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를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센터에 14개 점에다가 방금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얘를 추가를 해서 재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9파이짜리가 얘가 13, 6, 얘가 9파이짜리인가 보네요. 아닌가? 아, 얘가 9짜리네요. 여기다가도 점 추가로 얘를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재생성.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겠죠. 얘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로 10파이짜리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 이 점을 선택을 하고 체인으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는데, 나머지는 다 됐고요. 그냥 손댈 거 없고, 진입뽑기는 카피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가공 깊이값, 깊이값을 마이너스 20을 주라네요. 확인.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여기 드릴 작업을 지금 했는데 얘는 조건을 마이너스 25를 줬어요. 그쵸? 근데 얘를 바꾸면은 다 바뀌니까 얘는 그대로 주고, 여기 포인트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가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점에서 오른쪽 마우스, 아닌데 이거 어디 가서 하지? 이 점이 마지막 점이죠. 여기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여기 보면은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가공 깊이 값을 마이너스 20이니까 19.8로 바꾸겠습니다. 얘만. 다른 점들은 놔두고 얘만 바꾸겠다. 확인. 그리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 작업의 깊이 값은 마이너스 19로 바뀐 거예요. 얘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밑으로 가야 되죠. 얘네들을 모의 가공을 하면 EV가 포켓 작업이 됐죠. 흔적이 안 남죠. 19만큼 했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됐고, 그 다음 옆구리에 째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트림에서 확장을 한 10만큼 확장하는 걸로 해서요, 얘를 좀 확장을 시키고 여기를 두 점선으로 이은 다음에 얘를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해서 얘를 선택을 하는데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하는데 열린 포켓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이라든지 나머지는 그대로 주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여기 간격이 넓네요. 간격을 조절하겠습니다. 간격이 지금 7.5로 되어 있는데 50%만 주죠. 반절.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다 따죠. 자, 그러면 얘를 생성한 거를 다시 생성을 해도 되는데 그게 낫나? 그게 나을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은 얘를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선형 배열해서 대칭 가공을 하겠다. 얘를 Y축 기준으로 대칭하겠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특별히 손댈 거는 없을 것 같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면치 작업, 면치 못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따기 작업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가운데 하고. 자, 그러면 여기부터 면치를 줘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면치 작업을 하겠다. 공구는 스포트리를 얘로 하고, 얘는 2D 못따기라고, 면치 값은 0.5로 하고, 다 통일을 그냥 시키겠습니다. 진입 뽑기는 안 주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 면치 작업을 하겠다. 다음 면치가 됐고요. 근데 측면 가공이 들어갔나 보네요. 측면 가공 끄고요. 재생성.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치 줘야 될 부분이 여기도 면치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할까요? 체인 추가로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얘를 확인을 하고요. 이 부분은 선을 그리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를 따로 그리고요.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다 블랭크가 됐네요. 언블랭크에 가서 짜투리선 여기서 여기까지 얘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에서 체인 추가로 얘를 다시 추가를 하시고요.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면치가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면치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선이 이어졌으니까 얘만 Alt 2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직선 그리기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얘는 이어져 있네요. 그러면 굳이 아까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체인에서 체인 추가로 여기에서부터 부분 체인으로 좌측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인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추가하고 재생성.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면치 작업할 경로들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소재 영상을 박스 형태로 다시 돌리고 플레이를 시켜보면 페이스 커터 작업하고 외곽 돌리고 센터로 찍고 드릴 작업하고 면치 작업하고 가운데 포켓으로 따내고 외곽 째고 못따기 작업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됐죠. 면치가 다 먹은 걸 볼 수 있죠. 자, 집에 가서 연습들을 해 오시고요.